조선시대 찬란한 명문가의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고귀한 혈통과 아름다운 자태를 겸비한 아가씨는 온 집안의 자랑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그 빛은 알 수 없는 병마에 갇혀 쓰러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고 병의 그림자는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당대 최고의 의원들이 줄지어 찾아왔지만 그들의 처방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름난 무당들이 밤낮으로 구판을 벌였지만 신령님조차 아가씨의 병세 앞에서는 침묵할 뿐이었죠. 절망의 한숨이 가득한 집안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무렵 호련히 한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세간의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초라한 행색의 스님은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씨의 병은 육신에만 깃든 것이 아니며 오직 기묘한 방법으로만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의문의 스님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기묘한 방법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절망을 뒤엎을 수 있는 실마리가 정말 그의 손에 쥐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의 한 명문가를 뒤흔든 기묘한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단순한 병 치료를 넘어 그 속에 숨겨진 인간 내면의 진실과 통찰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조선 팔도에서 손꼽히는 부와 명예를 누리던 이 가문은 겉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기와지붕 아래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가문의 모든 이들의 시름은 오직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병상에 누워 서서히 생기를 잃어가는 고명딸, 아가씨였습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창밖을 멍하니 응시하는 아가씨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삶의 희망보다는 깊은 체념과 알 수 없는 슬픔만이 가득했죠. 아가씨의 병은 마치 뿌리 깊은 나무를 갉아먹는 벌레처럼 온몸의 기력을 조금씩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아가씨의 방에서는 옅은 기침 소리와 함께 부모님의 애끓는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활기는 병마 앞에 무릎 꿇은 듯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였습니다. 한때는 잔치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사랑채도 이제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죠. 노심초사하는 부모님과 발만 동동 구르는 하인들의 모습은 이 집안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잠겨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맥을 짚는다는 의원들은 백방으로 약재를 찾아 처방했지만 아가씨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뿐이었죠. 점을 잘 본다는 무당들은 갖가지 신묘한 굿을 벌이며 신의 뜻을 물었지만 그 어떤 영험한 힘도 아가씨에게는 닿지 않는 듯했습니다. 아가씨의 병은 그 어떤 의술로도 신통한 영험함으로도 풀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고 가문은 이제 더 이상 기댈 곳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희망이 사그라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안의 문 앞에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한 스님이 호련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루한 승복 차림의 낡은 집신을 신은 스님의 행색은 명문가 대문 앞에서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하인들은 경계의 눈빛으로 스님을 맞았지만 스님은 아무런 동요 없이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님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스님은 아가씨의 방을 한참 동안 응시하더니 이내 눈을 감고 알 수 없는 말을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아가씨의 병은 단순한 육신의 고통이 아닙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맺힌 응어리가 병이 되어 나타난 것이지요. 허나 이를 치유할 방법은 세속의 이치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기묘하고도 특이합니다. 스님의 말은 가족들에게는 충격적이면서도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스님이 던지는 해괴한 이야기에 가족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의심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과연 저 스님이 우리 아가씨를 구할 수 있을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건 아닐까?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가족들은 스님의 말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는 불안한 기대를 품고
그들은 스님의 기묘한 제안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스님은 가족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시들을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집안의 오래된 사당으로 가서 밤새도록 특정 물건을 찾아오라 했고, 때로는 저 깊은 숲속에 숨겨진 연못가에서 특정한 풀을 구해오라 이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가족 중 아무도 만나본 적 없는 특정 인물을 찾아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전하라 명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스님의 지시가 과연 아가씨의 병과 무슨 연관이 있을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아가씨의 쾌유만을 바라며 불안한 마음으로 스님의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들을 하나하나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묘한 여정의 끝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가씨의 병은 정말 스님의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치유될 수 있을까요? 그 의문과 함께 가문은 이제 예측 불가능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가문은 스님의 알 수 없는 지시를 따르는 기이한 여정에 발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문의 가장인 어르신들조차 스님의 요구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죠. 아가씨에게 약 한 첩 쓰지 않고 오로지 집안의 깊숙한 곳에 숨겨진 오래된 물건들을 찾아오라거나 한밤중에 인적이 드문 특정 장소에 홀로 가라고 하는 등 도무지 의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주문들이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스님은 아가씨가 어릴 적 간직했던 낡은 비단 주머니를 찾아 불태우라고 명했습니다. 그 주머니 속에는 빛바랜 작은 인형과 함께 한때 아가씨의 순수했던 꿈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또 다른 날에는 대청마루 밑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정체불명의 흙을 파내어 강물에 흘려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과연 병든 아가씨의 고통을 덜어주고 생명을 되찾아줄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의구심이 가문의 모든 이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달리 기댈 곳 없는 절박함이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아가씨의 병세가 날마다 위중해지는 상황에서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님의 기이한 방법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죠. 스님의 지시를 하나하나 따를수록 가문 안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잊혔던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스님이 지목하는 물건이나 장소를 찾아 집안 곳곳을 헤매었고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과거의 흔적들과 뜻하지 않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낡은 서랍 깊숙이 잠들어 있던 빛바랜 서신 묶음, 먼지 쌓인 다락방 구석에서 나온 빛바랜 초상화 한 점,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숨겨져 있던 작은 옥 장신구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스님의 지시와 묘하게 연결되어 가문에 숨겨진 내력을 조금씩 아주 천천히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마치 스님이 잃어버린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려는 듯 보였죠. 가족들은 이 기이한 과정 속에서 단순한 물건을 넘어 그 안에 얽힌 사연과 감정들을 발견하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가씨의 병세는 스님의 기묘한 행위가 진행될수록 더욱 예측 불가능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고열에 시달리며 의식을 잃을 듯 위태로웠고 또 다른 날은 알 수 없는 환영에 시달리며 밤새도록 잠 못 이루는 등 병의 증세가 더욱 깊어지는 것처럼 보였죠. 마치 내면에 억압되어 있던 무언가가 스님의 자극으로 인해 격렬하게 반응하는 듯했습니다. 가족들은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스님에 대한 의심은 깊어졌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깊은 눈빛에서 느껴지는 확고한 믿음과 알 수 없는 지혜에 이끌려 쉽사리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모든 고통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은 가문의 서고에서 아주 오래된 서책 한 권을 찾아오라 지시했습니다. 먼지 쌓인 서고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겨우 찾아낸 그 서책은 놀랍게도 가문의 선조들이 주고받았던 비밀스러운 기록들을 담고 있었죠. 그 안에는 오래전 이 명문가에 드리워졌던 불행한 사건, 즉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과 관련된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가문의 명예와 안녕을 위해 희생되었던 듯했고 그 진실은 오랫동안 묻혀 가문의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서책의 기록은 너무나 생생하여 읽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였죠.
스님은 그 서책을 펼쳐 보이며 담담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아가씨의 병은 단순히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이 가문에 대대로 켜켜이 쌓인 슬픔과 억압, 그리고 외면했던 진실이 맺은 그림자입니다. 잊고 싶었던 과거의 아픔이 아가씨의 여린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지요. 이 충격적인 발언에 가족들의 얼굴에는 깊은 깨달음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후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애써 잊으려 했던, 혹은 대대로 감추려 했던 가문의 어두운 그림자가 바로 지금 아가씨의 병을 키우고 있었다는 냉혹한 진실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기묘한 행위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아가씨의 눈빛에도 미묘하고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생기 없이 공허했던 눈동자에 희미하게나마 감정의 흔적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듯 그녀의 영혼이 비로소 진실의 빛을 향해 반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님의 기묘한 지시들이 단순한 미신이나 주술이 아니라 가문의 잊힌 상처를 들추어내고 아가씨의 억압된 마음을 치유하려는 치밀하고도 지혜로운 과정이었음이 서서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가족들은 아가씨의 병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치유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실마리를 잡게 된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깨달음과 함께 아가씨의 회복에 대한 간절한 희망이 새로운 빛처럼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의 병에 대한 결정적인 실마리를 잡고 희망을 품었던 가족들은 스님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며 숨죽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육신의 병이 아니라 마음 깊이 자리한 고통과 가문의 오랜 사연이 아가씨를 옥죄고 있었음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된 것이지요. 스님은 이전에 내렸던 기묘한 지시들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때로는 낡은 서책을 찾아오라 하셨고, 때로는 오래된 사당에 특정 물건을 묻거나 불태우라고 일러주기도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스님의 뜻을 따라 잊고 싶었던 과거의 흔적들을 더듬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혹은 대대로 감추려 했던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발견된 빛바랜 서찰 한 장, 혹은 가문의 역사를 기록한 낡은 문헌 속에서 아가씨의 병과 깊이 얽힌 비밀의 파편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가듯 스님의 모든 기묘한 행동들이 단순한 미신이나 주술이 아니라 아가씨의 병의 본질을 파헤치고 가족들이 외면했던 진실을 직면하게 만들기 위한 치밀하고도 지혜로운 과정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님의 마지막 기묘한 발언을 통해 그 모든 비밀의 실타래가 풀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담담한 어조로 아가씨의 병을 유발했던 진짜 원인, 즉 가문의 깊은 곳에 숨겨진 충격적인 가족사를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그 진실은 오랫동안 억압되어 있던 아가씨의 심리적 고통과 외면당했던 욕망, 그리고 가문의 어두운 그림자가 겹쳐져 비극의 씨앗을 싹 틔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고백에 가족들은 혼란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애써 잊으려 했던 과거의 아픔이 이토록 잔인한 방식으로 다시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다니요.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의문이 해소되는 시원함과 함께 비로소 진정한 치유의 문이 열렸다는 깨달음도 찾아왔습니다. 아가씨의 눈빛에서도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생기 없이 공허했던 눈동자에 희미하게나마 감정의 흔적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듯 그녀의 영혼이 비로소 진실의 빛을 향해 반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가족들은 아가씨의 병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치유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실마리를 넘어 그 해답을 손에 쥐게 된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깨달음과 함께 아가씨의 회복에 대한 간절한 희망이 새로운 빛처럼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족들은 아가씨의 병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치유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실마리를 넘어 그 해답을 손에 쥐게 된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깨달음과 함께
아가씨의 회복에 대한 간절한 희망이 새로운 빛처럼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담담한 진실 고백 앞에서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비로소 활짝 열린 것입니다. 아가씨의 병이 단순한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가문 깊숙이 숨겨져 있던 불편한 진실, 즉 사회적 억압과 한 개인의 깊은 심리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모두가 외면할 수 없는 충격적인 깨달음으로 받아들였죠. 그 순간 가족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함께 그동안 놓치고 있던 소중한 가치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 뒤에 숨겨진 인간 내면의 복잡성과 관계의 중요성을 통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후 스님은 더 이상 기이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는 듯 더 이상의 어떠한 지시나 주문도 없었죠. 그저 고요히 아가씨의 회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거짓말처럼 그날 이후 아가씨의 병세는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생기 없이 축 늘어져 있던 몸에 활력이 돌고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는 맑은 빛이 돌아왔습니다.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새싹처럼 아가씨의 얼굴에는 잃었던 생기와 잔잔한 미소가 다시 피어났습니다. 더 이상 불안과 고통에 휩싸이지 않고 그렁그렁한 눈빛 대신 맑고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죠.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 아가씨의 마음을 짓눌렀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 또한 아가씨의 변화를 보며 자신들의 삶과 관계를 깊이 되돌아보는 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감정들, 외면했던 과거의 아픔들이 치유의 과정을 통해 서서히 아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님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가씨가 온전히 회복되고 가문 안에 평화가 찾아오자 그는 미련 없이 조용히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 했지만 스님은 그저 온화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그렇게 스님은 처음 나타났을 때처럼 호련히 양반집 대문을 넘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세상을 깨달은 현자처럼 담담하고 여운이 깊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스님의 기묘한 방법들이 사실은 인간 본성과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행위 하나하나가 치밀하게 설계된 심리 치료이자 엉켜버린 가족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스님은 병든 아가씨를 치료하기 위해 가족의 병든 마음을 먼저 치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기묘함 속에 감춰진 인간 본성의 깊이와 지혜로운 통찰은 시대를 초월하여 울림을 줍니다. 진정한 해결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깨달음을 남기며 깊은 여운을 선사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기묘한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너머에 숨겨진 진짜 원인을 찾아내고 때로는 비범한 통찰력과 용기로 그 진실을 직면해야만 진정한 치유와 성장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겪는 갈등과 고통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하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역사의 기록 속에는 단순히 기이한 사건으로 치부되었던 이야기들이 사실은 인간 본성과 사회의 복잡한 면모를 드러내는 지혜로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또 다른 미스터리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